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재건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가 재건축 요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리고 실제 제가 재건축에 대한 시행 자문까지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쟁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집회에서 상가 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독수 부족으로 부결이 되었지만 추가로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서 정족수를 충족해도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유효한 것인가요? 와 관련된 쟁점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대법원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종전부터 재건축 결의 동의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던 상황에서 집회를 한번 엽니다. 열었는데 당시 받아왔던 재건축 동의서만 가지고는 이 정족수, 구분 소유자 80%와 지분 80%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보충해가지고 결의하는 것, 이게 유효한 것인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 내용이 사실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집회에서 동의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왔고 이것을 서면 결의로 본 것입니다. 서면 결의를 받아왔는데 중간에 집회를 열었다 하더라도 집회 결의 80%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당연히 서면 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서면 결의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유효한 것이냐, 요 문제인데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하죠. 이거는 집회가 핵심이 중심이 아닙니다. 종전부터 재건축 결의 동의서라고 하는 이런 서면 결의서를 받아왔고 이런 서면 결의서를 쭉 받은 다음에 80%에 되는 순간 80%를 넘는 순간 재건축 결의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결의를 나중에 보충한 거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쪽에서는 어떤 하자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집회를 열어서 부결됐으면 부결된 것이지 왜 종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그 집회에 관련된 투표 용지에 해당되는 이런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그냥 부결됐으면 끝난 거다. 다 무효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안이고요. 판례는 아니다. 이거는 서면 결의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서면 결의가 당시에 비록 정족수 부족이었다 하더라도 추후 보충해가지고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판례였습니다. 왜 획기적이냐면 종전에는 이런 쟁점에 대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판례들이 다 획기적인 게 되는 것이죠. 자, 관련된 쟁점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이자 상가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건축 결의 동의서, 이게 사실 서면 결의서예요. 재건축 결의 동의서를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받아왔고 관련 집회를 열어서 재건축 결의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법에는 집회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신 겁니다.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철회를 해서 당시에 집회 당일 정족수 부족으로 당해 관련 집회에서 재건축 결의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철회한 사람 말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재건축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서 전체 소유자의 81%, 전체 지분의 83% 찬성으로 재건축 결의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음 관련 집회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이후 추가로 재건축 동의를 받아서 정족수를 채운 경우 이게 적법한 재건축 결의가 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당시 부결된 재건축 결의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에 받았던 재건축 결의 동의서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이게 포함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